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요. 지방선거 압승으로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된 주당은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 참패의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후 엇갈린 여야 행보를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한 주가 정치. 번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지방선거 책임으로 지도부들이 줄줄 이 사퇴를 했었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유한국당 대표, 지난 14일,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 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14일, 서울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이 시대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지난 4일, 저는 개혁보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앵커 보고 오신 것처럼 일단 홍준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도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 독설을 했어요. 또 오늘 SNS를 통해서도 막말을 했습니다. 당내에 있는 비양심 적인 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은 발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직후에는 선거 패배가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인은 되게 종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선거 패배의 책임은 인적청산을 못하게 된 데에 문제가 있고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선거에 패배했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은 보수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권 후보를 지낸 그런 분으로 서는 적합하지 않는 아주 대인 정치인답지 않은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가 작년에 대선에 출마하고 또 당대표를 맡아서 1년 동안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인적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오락가락하면서 친박을 포용했다가 또 비판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막말, 거친 행동을 해서 사실 이건 야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인데요. 지방선거 때 유세를 오지 말라고 후보들이 이야기할 정도여서 본인이 스스로도 지원 유세에 못 나갈 정도로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탓하면서 조사가 잘못됐다. 봐라, 나중에 개표하게 되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거라. 는 이상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잘못 판단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본인은 조용히 떠나서다. 이 쇄신하고 개혁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찬성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말을 하게 되면 한 번 실망한 국민과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을까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 막말이라고 하면서 독서를 내놓았거든요. 이 얘기는 먼저 자기가 먼저 평소에도 막말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마지막 막말이라고 하면서 청산하지 못했던 한국당 의원들의 5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고관대작을 지내다가 아르바이트 식으로 국회의원을 한 사람, 그리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신하는 카멜레 운영, 그리고 갑자기 신경질을 내고 정신발작적인 이런 모습을 보인 사이코 패스 국회의원, 그리고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그런 국회의원들 5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왜 마지막 막말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거에 사실상 패배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을까? 그 얘기는 결국은 첫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 때문에 선거에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은 거죠. 자기 때문에 선거가 진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거에 패배했다라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전가를 한 것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전가한 이유는 결국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계속해서 한국당에서 패배할 경우에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서 홍준표 대표가 다시 컴백해서 당권을 쥐고 2020년까지 공천권 행사하면서 다시 다음에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당초에 홍준표 전 대표가 최소한 6+알파를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구경북 2군데밖에 못 얻었단 말이에요. 대참패를 했는데 이 대참패의 인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의 막말글이 고 잘못된 공천, 그리고 잘못된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당초 자기의 구상대로 컴백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당권 도전을 한다고 해도 선택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이후 나오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행보에 대해서 인터뷰. 일단은 국민들의 회초리, 화난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은 퇴진을 했지만 다시 복귀하기 위한 기회를 엿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홍준표 대표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은 본인 책임보다는 당내의 여타 문제 있는 의원들을 청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이 부분은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런 지를 피력했는데, 그런데 현재의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한국당이 개혁과 쇄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대선 후보와 또 보수당 대표를 지낸 분으로서 본인 이후에 보수당이 제대로 혁신하고 개혁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데 본인의 백의종군 이런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선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귀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아쉬운 점도 많았겠지만 두 분의 공통점으로는 아쉬움보다는 뭔가 전략적인 발언이었다. 뭔가 다시 컴백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 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면 원래 당 해체론까지 거론됐지만 해체보다는 지금 당장은 혁신 비대위를 꾸리는 것을 택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내홍에 휩싸여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탄핵을 당한 정당이 됐다. 그래서 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금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리모델링으로 안 되고 완전히 당을 해체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기 혁신비대위 구성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혁신비대위를 구성한다면 혁신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 혁신비대 위원장으로 거론이 되지만 이분도 이번 6.13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데 그분이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과연 맞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혁신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그리고 혁신비대위원을 어떻게 꾸릴 거냐, 내부 인사로 할 거냐, 외부 인사 영입으로 할 거냐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내홍이 깊어질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당의 초선 의원 5명 같은 경우는 당 중진들을 향해서 정계를 은퇴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자유한국당은 앞으로의 노선, 그리고 수습 방법 이런 것을 둘러싸고 엄청난 진통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이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실 노선을 잘 택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혁신비대위를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비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지도 관건이거든요. 외부에서 영입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단순히 비대위를 꾸린다, 또 혁신위원회를 꾸린다 이렇게 해서 수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이 무너지고 망했다. 다 이렇게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으로부터 탄핵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탄핵을 당하고 집이 무너지게 되면
그 집을 뜯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걸 땅을 해체하고 상당하는 게 바람직한데 일단 재창당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비대위를 꾸리는데 그 앞에다가 혁신비대위를 꾸리겠다, 혁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한국당의 비대위원회 또 혁신위원회가 여러 번 많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에도 2번이 혁신위원회가 있었지만 이런 아무런 혁신을 하지 못하고 또 민심에 완전히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을 돌이켜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실패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감옥에 가입 지 않습니까? 또 2016년 총선, 또 작년 대선, 이번 지방선거까지 전이 패배했습니다. 이런 정당을 가지고 수습해서 다음 총선, 대선을 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도 각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정말로 사과를 넘어서서 그 말대로 행동을 해서 퇴진할 분들은 퇴진하고 또 새로 인물을 영입을 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떠난 민심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혼란. 을 수습하기 쉽지 않은 곳이 자유한국당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또 이번에 유승민 대표도 사퇴를 했고 대표직에 물러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더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당 구성이 이질적인 두 계파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호남 중진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출신 또 영남 의원들로 중심이 된 바른정당, 이 두 계파가 이질적인 결합을 했는데 결국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노선 갈등 또 정체성 갈등, 공천 갈등을 빚으면서 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역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 광역자치단체장도 한 명도 못 내고 기초자치단체장도 한 명도 못 내는 그런 대참패를 했는데 그러면서 유승민 전 대표도 물러나고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입문 7년 만에 사상 최대의 위기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일단 미국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떠났는데 앞으로 결국은 민주당 이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가 하면 또 자유한국당도 물론이고 결국 보수를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그래서 번보수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힘이 잡아끌 텐데 이런 두 가지 원심력이 작용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두 계파 의원들은 결국은 이 원심력에 의해서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은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위원장으로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금 키를 쥐고 나섰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들을 지금 선임했는데 40대
모두 30, 40대 젊은 의원들 그리고 관련 정치인으로 꾸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행보를. 인터뷰. 젊은 층 특히 30대, 40대. 이런 젊은 층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을 하고 역할들을 많이 해야 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 앞으로 이런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크롱 이런 사람들은 39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도 지금 40대 후반인데 거기도 상당히 국정을 통합적으로 발전적으로 잘 이끌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의적인 정치적 아이디어, 창의적인 발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 좋은 정치를 바라고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이런 40대, 30대이 넌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바꾸고 이번에 특히 바른미래당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선의 혼란, 또 정치적인 이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화합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 또 노선과 가치 철학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기성세대들이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 이렇게 비대위원들을 구성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좀 덧붙여서 비대위원들이 추가로 더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정치에 관련된 고민과 연구와 업적이 많은 분들이 와서 제대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탄탄한 배경을 어낼 수 있는 분들이 오면 바른미래당이 우리 중도 정치에서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 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면 바른미래당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34 영대 국회의원 등으로 해서 4명을 비대위원으로 뽑아놨는데 결국은 배를 했어요. 국민의당 출신들 그리고 바른미래당 출신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바른미래당의 위기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을 기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당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표방했던 제3정당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설 정치적인 공간이 없어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계파 안배식에 임시봉합적인 처방으로는 바른미래당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각자가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 분리, 당 해체가 더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당 해체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지금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호남 출신들 위원들의 본능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번보수를 재통합하자.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옛날 위 바른정당 의원들 다시 합치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또 그쪽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바른미래당이 현재와 같은 처방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다. 넌 얘기입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선거 전에도 그래. 지만 호남 의원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호남 의원들에게 러브콜 을 보내기도 했단 말이죠. 혹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어느 정도의 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은 가능성이 없을까요? 인터뷰 굉장 과거 지역주의적 정치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나온 분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민주평화당에서 있지 말고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분도 새로운 정치를 하게 다라고 국민의당에서 나왔고 또 국민의당에서 나가서 또 민주평화당을 창당해 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의 민심도 드러났다. 시피 지역에 위존하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경쟁하면서 창의적이고 또 열심히 또 새로운 대안을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과거의 뿌리라든지 과거 지역적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한국 정치가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새롭게 변모하고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민주당도 약간 진보적인 가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영입이 되고 자유한국당도 가치와 노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충원이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이런 바른미래당도 어떤 자극제로서 촉진제로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창의적인 가치를 내면 한국 정치가 새로워지고 발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가 지금 넣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된 분위기인데요. 좀 더 낮은 자세로 앞으로 모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 직접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 지방선거 승리는